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연산자하고 흐름 제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연산자는 사실 앞에서 봤고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보면 이제 뭐 수치 연산자라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이제 이렇게 슬래시가 하나면 나누기고 두 개면 몫을 돌려줘 이런 거고 이제 퍼센트면 나머지를 돌려줘 이런 뜻이죠.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 있으면 제곱을 얘기하는 거죠. 0.5면 뭐 루트겠죠.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거니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 연산자에서는 이제 변수에 할당된 a도 가능하죠. a는 2 할당하고 b는 3 이렇게 할당해 놓고 나중에 a 더하기 b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a 뭐 곱하기 b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뭐 너무나 직관적인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대입 연산자라고 되어 있는데 별다른 게 없죠. 우리가 변수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이퀄을 쓴다는 거. a를 20이라는 데 할당한다. 이런 뜻이죠.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a는 a 더하기 5.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의 뭔가를 더하는 경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아예 문법 모든 랭귀지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플러스 이퀄 이걸 지원을 합니다. 이게 풀었으면 요거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a는 a 더하기 5 이걸 갖다가 a 플러스 이퀄 5 당연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다 똑같이 먹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중요하죠. 비교 연산자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if문 같은데 많이 쓰입니다. 이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90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퀄이 하나면 A를 90으로 할당하라는 뜻이고 이퀄은 물어보는 겁니다. A가 90이니? 라고 물어보고 90이면 결과값을 true 아니면 false를 달라는 거예요. 90 아니죠 A? 95죠? false 이렇게. 이거는 90이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맞죠? true. 90보다 크니? true. 90보다 작니? 이렇게. 90보다 크거나 같니? 작거나 같니? 그다음에 9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니? 이런 뜻이죠. 이렇게. 요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좀 잘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뭐 논리 연산자라 해서 and or와 and는 둘 다 참여해야 참. or와는 둘 중에 하나만 참여해도 참. 이런 거죠. not true는 반대로 이런 겁니다. 요럴 때 많이 쓰죠. 요럴 때. if문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식별 연산자 그래서 얘가 얘인지 뭐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시면 그 파이썬 공부를 조금 더 하세요. 저희는 지금 파이썬 문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돌릴 때 그 패키지를 읽을 수 있는 정도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중요하긴 하지만 패키지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많이 쓰이지 않는 거는 저희가 좀 제가 스킵을 하고 넘어가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비슷하냐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이게 이 안에 들어있니? 이런 뜻입니다. 1이 들어있니? 3이 안 들어있니?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로 연산자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파이썬 그 문법책을 좀 보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의 꽃이죠. 거의 if문과 반복문 있습니다. if문은 보시면 조건에 맞으면 실행하고 아니면 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시면 여기 콜론이 있고 들여쓰기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자세히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수업의 목적이 비주얼 파이썬으로 패키지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걸 내가 타이핑을 다 해야 되는 거라면 이게 콜론이었나 세미콜론이었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드를 생성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도 뭐 괄호가 2개였나 하나였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다 일일이 타이핑할 게 아니라 생성을 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여기 뭔가 막혀 있었네. 콜론인지 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막혀 있었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른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감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감싸는 게 정상인데 파이썬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들여쓰기로 대체합니다. 들여쓰기로. 그래서 여기서 if를 시작하고 여기 들여쓰기가 돼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한 묶음이란 뜻입니다. 요 밑에 보면 if 시작하고 여기 들여쓰기 돼 있죠. 얘가 한 묶음.
요 밑에 있는 애들이 else에 속한 애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들여쓰기가 돼 있죠. 그래서 요 첫 번째 if문에 얘네들이 통째로 한 묶음입니다. 그 중에서 다시 또 들여쓰기가 돼 있죠. 얘는 요 두 번째 if에 해당하는 애. 얘는 요 else에 해당하는 애. 이렇게 괄호를 안 쓰고 들여쓰기로 괄호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누가 누구의 짝인지 잘 보입니다. 이런 문법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게 아까 그 비교 연산자죠. 이게 true면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레이드를 입력받겠습니다. 실행하면. 참고로 여기 실행할 때는 Shift Enter, Control Enter나 Shift Enter 이런 걸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값을 입력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4.0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죠. 왜냐하면 4.3보다 크니 물어보고 실행하려고 봤더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0 이렇게 하면 자, 요게 출력이 됐죠, 지금. 이렇게 if는 선택적으로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당연히 뭐 else는 얘가 실행이 되면 얘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if else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얘를 하든가 얘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숫자를 제가 입력해 볼게요. 10은 짝수면 얘만 입력된 거죠. 그다음에 11은 홀수면 얘만 출력이 된 겁니다. 얘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럴 때 많이 쓰는 아이입니다. 네, 중첩된 if문이라는 거는 if 안에 들어가서 또 if가 있는 거죠. 네, 뭐 당연히 직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 입력해 볼게요, 제가. 나이는 예를 들어서 뭐 20, 키는 180. 그럼 어디에 걸렸나 볼까요? 키가 보통 이상입니다가 키가 보통 이상입니다. 키가 보통 이상입니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근데 나이가 20이라고 넣었으니까 age가 40보다 크니? 아니죠. 그럼 이 else에 걸린 거죠. 그리고 다시 물어본 거죠. 키가 175보다 크니? 크죠. 그래서 여기에 걸린 거예요. 최종적으로 4개 중에 하나 걸리게 돼 있겠죠. 4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if문을 굉장히 많이 중첩해서 쓰셔도 된다. 네. 그 다음에 elif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랭귀지에 따라서 어떤 건 else if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elif입니다. 요거는 순서대로 가면 돼요. 여기 걸리면 얘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를 검사. 그렇지 않으면 얘를 검사. 그렇지 않으면 얘를. 결국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가 실행되겠죠. 5개 중에 하나.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실행을 하거나 실행하지 않거나.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두 개가 다 실행될 일은 영원히 없다. 둘 중에 하나. else의 의미는 둘 중에 하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elif라는 문법은 얘가 선택이 그러니까 이 조건에 걸리지 않았을 때만 요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걸리면 여기서 실행하고 아예 끝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걸리지 않았을 때만 얘를 조건 체크. 그래서 걸리지 않았을 때만 조건 체크. 단계적으로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 순서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로 할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거부터 먼저 조건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게 걸리지 않아야 밑에 걸 체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조합이 있지만 참고로 뭐 저희가 막 많이 쓰지는 않는데 비주얼 파이썬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 로직이라 그래서 이런 if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else를 쓸 거냐, elif를 쓸 거냐 이렇게 문법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값을 넣으면 뭐 a가 equal 10이니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그리고 OK를 하고 뭔가 실행을 하면 지금은 이제 여기 안 넣기 때문에 안 될 텐데 실행을 하면 한번 다 넣어볼까요? A가 20이니 이렇게.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요거. 여기에도 뭐 프린트 A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아까 했던 문법을 이렇게 UI로 이렇게 짤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실제로 데이터 분석할 때 저희가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참고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 이게 지금 실행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콜론으로 막는 건지 괄호를 했든지 안 했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걸 사용을 하면 이제 편리하게 우리가 그 문법을 기억하지 않아도 내용만 입력하면 개념을 보면 이제 내용은 알잖아요. 여기 보면 아 얘가 if 그 다음에 else if else구나 이런 건 아니까 개념만 알고 있으면 문법을 자세히 몰라도 우리가 틀리지 않고 타이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 정도만. 네. 자 반복문도 그 다음에 이제 for문하고 while문이라는 대표적인 반복문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for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려 이런 뜻입니다. while문은 이 조건에 걸릴 때까지 돌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for문은 언제 쓰냐면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1, 2, 3, 4, 5야. 이 5개 돌려 이런 뜻입니다. 5개 돌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10개야. 그러면 10개의 합을 구해줘 이런 뜻입니다. 여기 아까 봤던 거 토탈에다가 계속 1 더하고 거기다 2 더하고 거기다 3 더하고 거기다 4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1부터 10까지니까 이렇지 만약에 100이면 어떡할 거야? 여기 100을 다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range라는 함수가 있는 거죠. 1부터 100까지 합해줘 이런 뜻입니다. 다 for문의 그 응용입니다. 기본적인 for문의 문법은 for 받을 변수 in 범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법을 사실 외우셔야 돼요. 이제 in이라는 문법과 for라는 문법 사이에 뭐가 들어갈지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되는데 이제 뭐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정 궁금하시면 이렇게 여기 for문도 있죠, 저희가. 네, for문을 갖다 놓고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or문은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려. 자, while문은 보시면 여기 조건이 들어와 있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카운트가 10보다 작니? 이걸 계속 물어봐서 true면 돌리고 false면 멈춰. 이런 뜻입니다. true면 돌리고 false면 멈춰. 그럼 얘가 카운트가 최초에 1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1을 더하고 있죠. 한 바퀴 돌 때마다 1이었다, 2였다, 3이었다, 4였다, 결국은 10이 되겠죠. 그러면 딱 걸리면 멈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까지 돌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for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아. while문은 조건에 걸릴 때까지 돌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업에서 실제 하다 보면 프로그램 백그라운드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문법이 쉬워 보여도 for문 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문 컨티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는 뭐냐면 어느 정도 돌다가 이 조건에 걸리면 멈추고 싶어요. 반복을. 그때 쓰는 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부터 10까지 10번 돌아야 되는데 아이템이 오면 멈추라고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만 돌리는 거죠. 5이면 멈추는 거니까 이 프린트는 밑에 있으니까 4까지 찍고 멈췄겠죠. 그다음에 얘는 컨티뉴는 뭐냐면 가다가 걸리면 다시 돌아. 위로 올라가서. 밑에는 하지 말고 위로 돌아. 그러니까 프린트가 한번 빼먹고 찍겠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5는 빼먹고 찍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for문, while문, break, continue. 그 다음에 항상 이 안에는 if가 들어있다. 이게 거의 세트고 프로그래밍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쉽지 않다.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for문이나 while문을 직접 짤 일은 많지 않다. 다행히도 많지 않다. 패키지 안에서 다 짜여져 있고 우리는 결과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구경은 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문은 못해도 독해는 할 줄 알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이썬의 연산자하고 흐름 제어, 반복문이죠. 네, 조건문과 반복문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